안녕하세요. 느린 뉴스TV입니다. 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말기 폐암의 경우 보통 5년 생존율이 2%라고 하니까 치료율이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꼭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입니다. 오늘은 폐암을 50년간 연구하신 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깨달은 진실과 암을 이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수많은 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들과 기존 의학계가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50년 연구의 놀라운 발견. 폐암을 50년간 연구하고 깨달은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폐암. 전 세계적으로 암은 죽음의 공포 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이죠. 다른 나라도 역시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고요. 박사님이 다양한 암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5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암은 5cm가 1년 안에 1cm로 줄어든다. 2년 안에 사라진다. 갑상선암은 역시 2년 안에 사라진다. 유방암, 자궁암은 대체로 3년이다. 기타 골수암, 위암, 간암은 모두 다 3년이다. 제일 긴 건 역시 폐암이에요. 폐암은 5년입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폐암은 5년 동안 계속 폐를 청소하며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의 크기는 묶여버리고 5년 후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폐암의 어려운 점이죠. 긴 세월이 필요하다. 인내로서 관찰한다. 폐암이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장기들은 특별히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폐에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끈끈한 가래가 의외로 많습니다. 끈끈한 가래는 기침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폐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끈끈한 가래가 물렁가래로 변해요. 그때 기침하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 가래, 회색 가래, 검은 가래, 드물게는 초록 가래가 나옵니다. 이런 가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가래, 물가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폐가 청소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의료계가 말하지 않는 항암 치료의 진실. 항암 치료만큼 식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 박사님이 폭로하는 의료계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말기 폐암 경우는 보통 5년 생존율이 2% 하니까 치료율이 너무 빈약하죠. 그러니까 꼭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고, 항암 치료를 반대하는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심지어는 이런 통계도 있어요. 암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먹는가 안 먹는가, 이게 또 관심사란 말이에요. 박사님이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기자들이 취재했어요. 왜 당신은 환자에게는 항암제를 처방하고 왜 당신의 암에는 항암제를 처방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 근데 그 답변이 궁색하죠. 자기 직업이니까 이런 답변. 그러니까 오히려 항암제를 많이 처방한 의사일수록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암에 걸리면 조용히 휴직계를 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채식을 위주로 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박사님이 50년간 연구하면서 식습관과 자연 치유에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에만 매달렸던 치료법이 아니라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치료법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음식. 암을 이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챙겨 먹은 음식들. 박사님이 50년간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암 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보죠. 첫째, 생강 강력한 면역 증강제. 박사님의 설명.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 성분은 감기, 독감 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 꾸준히 섭취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놀라운 효과들. 혈액순환 개선으로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 조성, 염증 억제 작용으로 암의 전이 방지, 소화 기능 강화로 영양소 흡수율 향상,
체온 상승으로 면역 세포 활성화. 둘째, 버섯 자연의 항암 전사.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란 다당류는 면역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항체 생성을 도우며 버섯의 단백질은 면역 글로불린 생성을 촉진하여 항체 형성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버섯의 특별한 항암 성분들. 베타글루칸, NK세포, 즉 자연살 해세포 활성화, 렌틴은 항암 효과가 입증된 다당류, 에르고스테롤, 비타민 D 전구체로 면역력 강화,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 박사님이 추천하는 버섯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모두 훌륭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말린 버섯을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현미 완전 영양 곡물.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이 풍부해서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의 숨겨진 힘. 피트산, 중금속 배출 및 항암 효과, 감마오리자놀, 콜레스테롤 조절 및 항염 작용, 토코트리에놀,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E, 식이섬유, 장내 독소 배출 및 유익균 증식. 넷째, 소고기 면역력의 기초. 마지막으로 소고기의 아연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면역 강화 영양소들. 아연, 면역 세포 생성 및 활성화, 철분, 산소 운반 및 에너지 생성, 셀레늄, 항산화 효소 활성화, 비타민 B12 신경계 건강 및 DNA 합성. 박사님이 직접 알려주는 실용적인 조리법. 첫 번째는 생강을 넣은 소고기 볶음이에요. 생강은 소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줄 뿐만이 아니라 소고기의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습니다. 생강을 기름에 내서 소고기를 볶아도 좋고요. 양념 소스에 생강즙을 넣어 소고기 조림으로 먹어도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을 넣은 현미밥이에요. 현미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찰기가 없고 뻣뻣한 식감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버섯을 먹기 좋게 썰어서 현미밥을 지어 먹으면 부드러운 현미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암을 물리치는 최고의 한약재 3가지. 50년 연구로 검증된 최고의 항암 한약재. 박사님이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3가지 핵심 한약재를 소개합니다. 4.3 창의이자 신의화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4.3 모래밭에서 나오는 인삼. 박사님의 설명. 모래밭에서 나오는 인삼이라고 불리는 4.3이 있죠. 많은 폐질환 치료에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온 한약재죠. 폐를 윤택하게 하고 천식이나 마른 기침, 가래 등에도 좋고 정독소를 해소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폐암, 인두암 등 항암 효능이 뛰어납니다. 4.3의 구체적인 효능. 폐 기능 회복 및 강화, 기관지 염증 완화, 마른 기침과 가래 해소, 호흡기 점막 재생 촉진, 폐암 세포 증식 억제. 박사님이 알려주는 4.3 복용법. 4.3 20g을 물 500ml에 넣고 1시간 끓여서 하루 3번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고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자 독고마리 열매. 창의자는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는 국화과의 독고마리 열매지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비동염, 기침, 두통, 발열, 중이염 등의 염증성 질환에 오랜 세월 사용해온 효과적인 약재죠. 창의자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면역력은 물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창의자의 특별한 항암 메커니즘.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암세포 아팝토시스, 즉 자연사 유도, 혈관 신생 억제로 암 전이 방지, 면역세포 활성화. 박사님의 창의자 활용법. 창의자는 볶아서 사용해야 독성이 줄어듭니다. 볶은 창의자 15g을 물에 달여서 하루 2회에서 3회 나누어 마시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셋째, 신의화 목련의 꽃봉우리. 신의화에는 목련의 꽃봉우리를 신의화라 하죠. 약간 매운맛이 나고 한방에서는 약재로 많이 씁니다. 막힌 코를 뚫어주고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발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의화의 놀라운 효과들. 비강 및 부비동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두통 및 안면 통증 완화, 항균 및 항염 작용, 호흡기 점막 보호. 박사님이 추천하는 3가지 한약재 조합법. 사삼 20g, 창의자, 볶은 것 10g, 신이와 10g을 함께 달여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절해서 드세요. 5번째,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생활습관 3가지. 내 몸속 암세포를 키우는 최악의 생활습관들. 박사님이 50년간 암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공통된 나쁜 습관들입니다. 첫째, 기상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박사님의 경고, 아침에 물을 마시게 되면 밤중에 쌓였던 노폐물이라 그지 독소를 내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폐물을 제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찬물을 마시면 안 되죠. 찬물은 모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마련이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양탕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양탕이란 뜨거운 물에 차가운 물을 마치 음과 양처럼 섞어 만든 물을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아침물의 구체적인 효과들.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을 희석, 신장 기능 활성화로 독소 배출, 위산 조절 및 소화 기능 개선, 뇌혈류 증가로 인지 기능 향상, 기초 대사율 증가. 박사님이 추천하는 아침 물 마시기 방법. 기상 즉시 음양탕 2컵, 4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그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의 독소 배출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 질환은 물론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의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도록 적게 받고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코티솔 과다 분비로 면역세포 억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혈당 및 혈압 상승, 수면의 질 저하, 소화기능 장애. 박사님이 알려주는 스트레스 해소법. 첫 번째, 즉시 해소법. 깊은 복식 호흡 10회. 둘째, 일상관리법.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셋째, 정신적 관리법.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넷째, 사회적 관리법. 가족, 친구와의 소통. 다섯째, 자연치유법. 산책, 등산, 일광욕. 셋째,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 방에 불을 켜놓고 자거나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에 수면을 방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몸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밤에 켜놓은 불빛이나 자기 직전까지 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력은 물론이고 암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수면과 면역력의 관계. 멜라토닌,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암세포 억제. 성장 호르몬, 조직 재생 및 면역 세포 생성. 사이토카인 조절, 염증 억제 및 면역 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코티솔 수치 정상화. 박사님이 추천하는 숙면 환경 조성법. 첫 번째, 완전 암막,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환경. 둘째, 온도 조절, 18도에서 20도 유지. 셋째, 습도 관리, 50%에서 60% 유지. 넷째, 소음 차단,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활용. 다섯째, 침실 정리.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 여섯 번째, 암세포씨를 말리는 방법. 내 몸속 암세포씨를 말리는 혁신적인 방법. 박사님이 50년 연구 끝에 발견한 핵심 비밀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폐를 청소해야 하고 꾸준히 청소하면 첫 번째는 편도선의 건강이 3달 만에 찾아오고 두 번째 3달에서 6개월이 되면은 나쁜 세균은 사라지고 좋은 세균이 가득하다. 이때가 되면 당당하게 몽우리가 생기지 않는다. 종양이 생기지 않는다. 드디어 암을 예방하는 모습이다. 폐 청소의 단계별 효과. 1단계 1개월에서 3개월 편도선 건강 회복, 편도선 염증 감소, 목감기 빈도 현저히 감소, 구강 내 세균 균형 개선, 침 분비량 정상화, 목소리 개선,
2단계 3개월에서 6개월 세균 균형 완전 변화, 유해균 90% 이상 감소, 유익균 우세 환경 조성, 면역세포 활성도 급상승, 염증 수치 정상화, 체온 상승으로 면역력 강화. 3단계 6개월 이후 완전한 암 예방 체계, 몽우리 즉 작은 종양 생성 차단, 기존 염증 완전 해소, 자연 치유력 최대화,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박사님의 중요한 깨달음. 그러니까 예방과 치료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없으면 예방이고 있으면은 암덩어리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암덩어리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에만 매달렸던 치료법이 아니라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치료법이 탄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최고의 호흡법 3가지. 암세포 죽이고 죽은 폐 살리는 최고의 호흡법. 박사님의 핵심 이론.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폐를 움직여주는 것은 주변의 호흡근과 횡격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흉식 호흡을 하다 보니까 호흡근과 횡격막의 가동 범위가 좁아져서 폐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나이가 들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3가지 으뜸 호흡법을 실천해서 호흡근과 횡격막을 잘 단련해두면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폐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맑은 공기 속에서 등산. 맑은 공기 속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폐의 6분의 1만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폐 청소가 이루어지면서 심폐기능 강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폐의 6분의 6을 쓰게 되는 겁니다. 등산의 구체적인 폐 청소 효과. 깊고 빠른 호흡으로 폐포 전체 활용, 산소 공급량 10배 이상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효율 극대화, 폐 깊숙한 곳에 노폐물 배출, 기관지 확장으로 가래 배출 촉진. 박사님이 추천하는 등산법. 등산이 여의치 않다면 나무가 많은 공원길을 걸으면서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깊은 숨을 쉬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되도록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대자연과 마음껏 호흡하세요. 등산 시 주의사항과 효과 극대화 방법. 새벽 등산보다는 오전 10시 이후 권장. 산소농도 최적. 30분 이상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법. 등산 후 충분한 수분 섭취로 독소 배출 촉진. 둘째, 복식호흡 횡격막 강화의 핵심.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복식 호흡의 요령은 목과 어깨에는 힘을 빼고 몸을 편하게 유지한 채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십니다. 2초 내지 3초 정도 멈춘 뒤에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숙달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봅니다. 하루에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장을 자극해 위를 강하게 해주고 몸 안의 냉기를 없애 원활한 피돌기가 촉진합니다. 복식호흡의 단계별 수련법. 초급 단계 1주에서 2주. 들숨 4초, 멈춤 2초, 날숨 6초, 하루 3회, 회당 5분, 배의 움직임에만 집중. 중급 단계 3주에서 4주. 들숨 6초, 멈춤 4초, 날숨 8초, 하루 3회, 회당 10분. 항문 조임 동작 추가. 고급 단계 1개월 이후. 들숨 8초, 멈춤 6초, 날숨 12초, 하루 3회, 회당 15분 이상. 명상과 결합하여 심신 안정 도모. 복식호흡의 놀라운 효과들.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스트레스 해소, 내장 마사지 효과로 소화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으로 세포 재생 활성화, 코티솔 수치 감소로 면역력 강화, 멜라토닌 분비 증가로 수면의 질 향상. 셋째, 심호흡 마이너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의도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복식호흡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는 심호흡도 좋습니다. 누구나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심호흡을 생활화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폐 기능이 활발해져 호흡기 부속 기관인 편도, 인후, 기관 등의 기능이 순서대로 좋아집니다. 또한 활성화된 폐 기능이 편도선을 강화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은 임파구가
나쁜 균을 물리치는 식균 작용을 활발히 해서 감기와 독감은 물론이고 비염과 천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심호흡 실천법. 아침 기상 직후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로 심호흡 10회. 업무 중 스트레스 1시간마다 심호흡 5회로 긴장 완화. 식사 전 소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심호흡 3회. 잠자리 들기 전 숙면을 위한 이완 심호흡 10회. 심호흡의 과학적 근거. 산소 포화도 95% 이상 유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증가, 혈중 산소 농도 최적화, 뇌파 안정으로 집중력 향상, 자율신경계 균형 조절. 8번째, 이미 암에 걸렸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미 암에 걸렸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사님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장 건강이 최선입니다. 장에 나쁜 균이 사라지고 유익균이 충만할 때 유익균과 나의 건강해진 백혈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임파선을 붙게 하는 나쁜 균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암이 없는 사람의 경우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유익균들과 건강한 백혈구가 문제없이 나쁜 균을 제압해서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바로바로 꺼버리기 때문에 몽우리가 생기지 않고 종양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암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의 경우, 그러나 지금 암이 와서 죽음의 공포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나의 백혈구와 나의 유익균들이 훌륭하게 회복되면 암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더 이상 번지지 않기 때문에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의 관계. 장내 미생물의 역할. 전체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의 위치. 유익균이 생산하는 단쇄지방산이 면역 조절, 장벽 기능 강화로 독소 침입 차단, 세로토닌 생성으로 기분 조절 및 스트레스 완화. 유익균 증식을 위한 구체적 방법. 첫 번째, 발효식품 섭취.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전통 발효식품, 요거트, 캐피어 등 유산균 제품, 나토, 템페 등 콩 발효식품. 둘째,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양파, 마늘, 바나나의 올리고당, 우엉, 돼지 감자의 이눌린, 해조류의 알긴산. 셋째, 식이섬유 충분 섭취. 현미, 보리 등 통곡류, 각종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씨앗류. 박사님이 직접 경험한 암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5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장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은 예외 없이 암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장 건강 회복의 단계별 과정. 1단계 1개월에서 2개월 해독과 정화, 유해균 감소 시작, 염증 수치 감소, 소화기능 개선, 변비 해소. 2단계 2개월에서 4개월 균형 회복, 유익균 우세 환경 조성, 면역 세포 활성화, 영양소 흡수율 향상, 에너지 레벨 상승. 3단계 4개월에서 6개월 면역력 최적화, 자연 치유력 극대화, 암세포 증식 억제, 전신 염증 완전 해소,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9번째, 박사님의 최종 결론과 실천 방법. 50년 연구의 최종 결론 -암은 정복 가능한 질병. 박사님의 확신에 찬 결론입니다. 암은 죽음의 병이 아닙니다.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좋아진 면역력이 암을 고쳐낼 수 있습니다. 폐 청소를 통한 완전한 건강 회복. 박사님이 직접 관찰한 폐 청소 과정. 다른 장기들은 특별히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폐에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끈끈한 가래가 의외로 많습니다. 끈끈한 가래는 기침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폐 청소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끈끈한 가래가 물렁 가래로 변해요. 그때 기침하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 가래, 회색 가래, 검은 가래, 드물게는 초록 가래가 나옵니다. 이런 가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가래, 물가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폐가 청소되는 모습이죠. 실천 가능한 종합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실천 사항으로는 첫 번째, 기상 즉시 음양탕 2컵 마시기. 둘째, 생강 플러스 소고기, 버섯 플러스 현미밥 위주 식단. 셋째, 복식 호흡 하루 3회, 회당 10분 이상. 넷째, 스트레스 즉시 해소, 심호흡, 명상. 다섯째, 완전 안막 상태에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 주간 실천 사항으로는 첫 번째, 주 3회 이상 등산 또는 자연 호흡.
둘째,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충분 섭취. 셋째, 한약재차 꾸준히 복용, 전문가 상담 후. 넷째,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 월간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폐 청소 과정 관찰 및 기록. 둘째, 면역력 지표 확인. 셋째, 생활습관 점검 및 보완. 넷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박사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표준 치료에만 매달렸던 치료법에서 벗어나 내 면역력을 길러서 내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암은 두려워할 질병이 아니라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50년간 폐암을 연구하신 박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은 죽음의 병이 아니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제대로 길러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침에 음양탕 마시기, 올바른 호흡법, 그리고 장 건강 관리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느린 뉴스 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